심전도 모니터가 삐하는 긴 소리를 내며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하나둘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고 간호사는 이미 시계를 보며 사망 시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였습니다. 3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응급실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청소복을 입은 앳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3초면 됩니다. 소녀의 작은 손이 환자의 가슴에 정확히 놓였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고 여겨졌던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말도 안 돼. 누가 뭘 한 거야? 하지만 정작 기적을 일으킨 그 소녀는 이미 조용히 응급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죽음 직전의 남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 미나야, 3층 복도 청소 마저 해줄 수 있겠니? 박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꼭 쥐었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이 방과 후에 하는 아르바이트 치고는 꽤 힘든 일이었지만 미나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금방 끝낼게요. 미나는 청소도구를 끌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병원에서도 가장 바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수술실이 모두 2층에 모여 있었거든요. 걸레질을 하며 복도를 지나던 미나의 귀에 의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환자 중에 심근경색 의심 환자가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증상이 애매해서요.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트로포닌 수치가 경계선이에요. 애매하게. 미나는 속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트로포닌 수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심전도 파형의 미묘한 변화를 봐야 했는데. 미나야?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미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청소팀장이었습니다. 왜 여기 서 있어? 일 끝났어? 아, 죄송해요. 지금 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얼른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환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정말 심근경색이 맞다면, 그리고 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을 거야. 미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의 의사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17살 고등학생이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가던 미나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 입구 쪽이 왠지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큰 회사 사장이라면서 난리도 아니네. 그래? 뭐 대단한 사람인가 봐. 간호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도 끝났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미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병원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입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톤에는 뭔가 거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I need the best room in this hospital. Money is not a problem.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나는 영어를 잘 알아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봤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외국인들을요. 하지만 미나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갔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나는 오늘 들은 의사들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환자, 애매한 증상, 경계선상의 수치. 아니야, 괜찮을 거야. 미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아직 남았지만 왠지 빨리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미나는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병원이 더 바쁜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바쁘지? 미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혹시 어제 그 환자가... 미나는 청소도구를 그대로 둔 채 응급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외국인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는데 심장 발작인가 봐. 미나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어제 들은 그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청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야 해. 뭔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미나는 작은 발걸음으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였습니다. 응급실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삐삐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존슨, 52살의 백인 남성으로 미국에서 온 억만장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이준호 과장님,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응급의학과 과장은 차트를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심전도도 불안정하고.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존슨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마디는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불러달라. 한국인 의사 말고.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이를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더니 한국인 의사가 아닌 이 병원 최고의 의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준호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환자분께 설명해 드리세요. 제가 이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고 15년간 응급의학을 전공해온 전문이라고요. 통역사가 이를 전하자 존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다. 미국 의사를 부르거나 적어도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를 불러달라.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이준호 과장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존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과 한국 의료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응급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존슨의 오만한 태도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의료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존슨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은땀, 불규칙한 호흡, 그리고 그가 자꾸 만지고 있는 왼쪽 어깨 부분. 이런 증상들이 조합되면 비전형적 심근경색이야. 미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반적인 가슴 통증이 아닌 어깨나 목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었죠. 하지만 미나는 17살 청소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의사 양반.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냐?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존슨이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통역사가 전한 그의 말에 따르면 얼마나 걸릴 것인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우선 정확한 진단부터 내려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곧 돈이다. 과정을 빨리 할 수는 없나?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저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화가 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했는데
존슨이 계속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님, 12유도 심전도 한번 더 찍어보시겠어요? 이준호 과장이 지시했습니다. 미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또 한다고. 같은 검사를 몇 번이나 해야 하는 거냐? 비효율적이다. 통역사가 전한 존슨의 말이었습니다. 환자분,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이준호 과장이 설명했지만 존슨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때 미나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존슨의 호흡 패턴이 변하고 있었던 거죠. 더 얕아지고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미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존슨의 불평에 신경이 쓰여서인지 아니면 정말 미묘한 변화라서인지. 의사야, 언제 퇴원할 수 있는 거냐? 하룻밤도 여기 머물고 싶지 않다.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하루는 관찰이 필요해요. 관찰이라고. 지금 괜찮은데 뭘. 약만 주고 보내달라.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이를 전했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존슨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나서봤자 누가 믿어줄까요? 그때였습니다. 과장님, 환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걱정했던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재빨리 존슨을 살펴봤습니다. 산소 투여하세요.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 계속 확인하고요. 존슨은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뭔 일이 일어나는 거냐? 심각한 건가?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어디 가고 이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안심시켰지만 그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응급실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은 그저 청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존슨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고 진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렸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미나가 복도에서 기다린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응급 상황, 응급 상황. 응급실에서 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서둘러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존슨이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아파. 존슨이 영어로 신음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이제는 오만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일 뿐이었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차트를 보며 지시를 내렸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미나는 응급실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건 일반적인 심장 발작이 아니야. 존슨이 계속 왼쪽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목 부위도 부어오르고 있었고요. 의료진들은 가슴 통증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미나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야. 하지만 미나는 17살 청소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과장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준호 과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존슨이 갑자기 더 심하게 괴로워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더욱 바빠졌고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나는 존슨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장 발작이 아니야.
훨씬 복잡한 문제야.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존슨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과장님, 이상합니다.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 과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분명 정확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미나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요. 지금 하고 있는 치료법이 문제야. 다른 방법이 필요해. 하지만 여전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누가 17살 소녀의 말을 들어줄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기계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심장이 멈춰가고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존슨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1분, 2분, 3분. 과장님, 반응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속하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서 절망이 보였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존슨이 죽어가고 있었고 자신만이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까지 그렇게 거만하고 한국인들을 무시하던 존슨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저기요. 미나의 작은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존슨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저기요. 미나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응급실이야. 한 간호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소하는 애가 왜 여기 있어? 나가? 다른 간호사도 미나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치료 방법이 틀렸어요. 미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이준호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17살 청소하는 애가 뭘 안다고. 간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나가.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일반적인 심장 발작이 아니에요. 심장 오른쪽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나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준호 과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의사야? 아니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당장 나가. 이준호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미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친 애가 와서 헛소리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제발 들어보세요. 환자분 목 부위가 부어오르고 있고 왼쪽 어깨 통증도 계속되고 있어요. 미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심장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그때 한 간호사가 비웃었습니다. 아, 정말 웃기네. 고등학생이 의사들한테 의학 강의를 해? 청소나 하지. 왜 여기서 헛소리야? 다른 간호사도 가세했습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치료법을 바꾸지 않으면. 됐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불러. 이준호 과장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구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 든 간호사였습니다. 저 아이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때요? 박 간호사님. 설마 진짜로. 이준호 과장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죠. 박 간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금까지의 치료가 효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좋아. 그럼 한 번만 들어보자.
근데 헛소리면 바로 나가는 거야. 미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환자분 증상을 보면 심장 왼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나가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심장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부어오르고 호흡도 힘들어하는 거고요. 의료진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나의 설명이 생각보다 정확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이준호 과장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왼쪽 심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 심장 문제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미나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우선 환자분을 다리 높이 자세로 눕혀주세요. 그리고 야, 잠깐. 이준호 과장이 미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정말 뭐야?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아? 미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그냥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좀 했다고?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공부했는데? 집에서. 혼자. 미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이런 걸 안다고? 이준호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해보죠. 지금 상황에서 시도해볼 만한 건 다 해봐야죠. 하지만 만약 잘못되면 지금 이대로 두면 어차피 안 되잖아요. 박 간호사의 말에 이준호 과장이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의 모든 치료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시도해볼 방법도 없었고요. 좋아. 한번 해보자. 이준호 과장이 결심했습니다. 근데 만약 잘못되면 책임은 내가 져야 해. 미나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미나가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17살 소녀가 억만장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미나가 존슨에게 다가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17살 소녀의 작은 손이 환자에게 향했습니다. 우선 환자분 다리를 높이 올려주세요. 미나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다리를 올린다고? 이준호 과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심장으로 혈액이 더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래야 해요. 미나의 설명에 간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상하게도 논리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고 있는 약 중에 이거 잠시 중단해주세요. 미나가 수액줄을 가리켰습니다. 뭐? 그걸 왜 중단해? 이준호 과장이 놀랐습니다. 그 약은 왼쪽 심장을 위한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오른쪽 심장에 부담을 줘요.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고등학생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했거든요. 정말로 해도 될까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치료가 실패했었죠. 해보자. 이준호 과장이 결심했습니다. 미나의 지시대로 존슨의 다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정 약물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이준호 과장이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존슨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의료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가슴 오른쪽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 이준호 과장이 존슨의 가슴 오른쪽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데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누르면서요. 미나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존슨의 가슴 오른쪽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존슨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식이 없었는데 반응을 보인 것이었죠. 여기가 특히 아픈가 봐요. 이준호 과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마사지해야 해요. 마사지? 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알아야 해요.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서로 바라봤습니다. 과연 고등학생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야? 이준호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미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만약 잘못되면 잘못 안 돼요. 제가 확신해요. 미나의 눈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의료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7살 소녀의 눈에서 이런 확신을 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좋아. 해봐. 이준호 과장이 허락했습니다. 미나가 존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30초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나의 작은 손이 존슨의 가슴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문의가 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확신에 찬 손놀림이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존슨이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존슨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었고 맥박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준호 과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던 환자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7살 소녀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박 간호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존슨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존슨이 영어로 중얼거렸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살아났다. 간호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정말 뭐야? 이준호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미나예요. 박미나. 미나가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 정말 고등학생이야? 네. 올해 17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의사들도 못한 일을 해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박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미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그냥 책으로 공부했어요. 미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으로. 이런 실제 기술을? 이준호 과장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존슨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나를 누가 살린 거지? 존슨이 영어로 물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존슨도 미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린 아이가?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존슨의 눈에도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저 작은 소녀가 자신을 살린 것일까요? 응급실은 기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목격했지만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17살 소녀 박미나가 방금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슨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위험은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나를 살린 건가요? 존슨이 영어로 물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음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도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존슨이 미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작은 소녀.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준호 과장이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너 정말 뭐야? 이준호 과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짜증이 없었습니다. 대신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죠. 책으로 이런 실제 기술까지 배울 수는 없어. 어디서 배웠어? 박 간호사도 가세했습니다. 미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사실은 미나가 입을 열려던 그때였습니다. 아, 미나.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미나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왔는데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응급실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왜 모두들 미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할머니가 의아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미나 할머니시죠? 미나가 방금 환자 한 분을 살렸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나가 환자를 살렸다고요? 네. 저희도 믿기 어렵지만 미나가 아니었다면 그 환자는 죽었을 거예요. 이준호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저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특별하다니요? 의학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죠. 5살 때부터 의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살의 의학책을? 그것도 대학 수준의 책들을요. 저도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미나에게 기초를 가르쳐 줬죠. 할머니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혼자서 더 깊이 공부했어요. 밤새도록 의학서적을 읽고 인터넷으로 수술 영상들을 보면서 독학했죠. 정말인가요? 이준호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나야, 이제 숨길 필요 없어. 할머니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12살 때 이미 의사국가고시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독학으로 마쳤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살에? 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의대에 갈 수도 없었고, 의사가 될 수도 없었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의료진들을 관찰하고 공부를 계속했어요. 말도 안 돼. 간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존슨이 침대에서 일어나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 아이가 12살의 의학을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거죠. 통역사가 존슨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존슨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갔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천재군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진짜 천재야. 이준호 과장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대에 가지 않았어요? 나이 때문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17살 고등학생을 의대에서 받아주지 않죠.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돈도 없었고요.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존슨이 미나를 더욱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을 무시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특히 당신을 무시했어요. 존슨이 미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줬네요. 미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미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존슨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작은 소녀에게서 진정한 의사의 마음을 본 것이었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이 미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미나가 단순한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슨의 마음속에는 뭔가 큰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존슨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나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병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환자를 구했다는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졌지만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나야, 저분이 너를 찾고 있어. 간호사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존슨의 병실로 갔습니다. 존슨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존슨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미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존슨도 미나 앞에 앉았어요. 먼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특히 당신 같은 어린 사람은 더욱 무시했죠. 존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저를 구해줬어요. 왜죠? 존슨이 영어로 물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미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는 국적이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그래서예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존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네. 하지만 미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그때 존슨이 미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존슨이 영어로 물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오신 사업가라고 들었는데 저는 로버트 존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미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새로운 의료 사업 투자를 위해서였어요. 존슨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미나, 저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요. 존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 빚을 갚고 싶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미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꼭 갚아야 해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미나, 당신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네. 그럼 의사가 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미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미국 최고의 의대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어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미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물론이에요. 당신 같은 천재가 의사가 안 되면 세상의 손해예요. 존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도움이에요. 제가 어떻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미나가 긴장했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오만했던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건 제가 해야죠.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을 선물해줬잖아요. 그때 존슨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또 있어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뭔가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요. 존슨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과 권력만 추구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죠. 존슨의 목소리에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저를 무시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는데도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통해 배웠어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요. 존슨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고. 존슨이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당신을 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미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존슨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존슨이 영어로 단호하게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2번 구해줬어요. 한 번은 목숨을, 한 번은 영혼을요. 존슨의 말에 미나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현실일까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17살 소녀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나의 선량한 마음과 뛰어난 실력, 그리고 생명을 구하려는 사명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1년 후, 미나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존슨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고, 미나는 꿈에 그리던 의학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나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할머니와 병원 사람들에게 자주 안부를 전했죠.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미나가 화상통화로 할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나, 공부는 어떠니? 재미있어요. 여기 교수들도 제가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놀라워해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미나가 얼마나 똑똑한데. 할머니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존슨이 미나의 기숙사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버트 아저씨. 미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미나, 어떠니? 적응 잘하고 있어? 존슨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미나의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통역사 없이도 대화가 가능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매일이 꿈 같아요. 미나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야.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존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내가 한국의 의료장학재단을 만들었어. 이름은 미나 의료장학재단이야. 존슨이 발표했습니다. 미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그럼, 너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당연하지. 존슨이 웃었습니다. 이제 너 같은 재능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이런 큰 도움을. 미나야, 내가 나에게 해준 일을 생각해봐. 존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줬어. 존슨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돈과 권력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지. 아니에요. 원래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사실이야. 나는 너를 통해 변했어. 존슨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뭔지 보여줬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해줬지. 미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거야. 존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학재단은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저도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미나가 다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너라면 틀림없어. 존슨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요. 물론 기억해.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존슨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청소하는 학생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미나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요. 그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존슨이 말했습니다. 내 실력과 선한 마음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거야.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알겠어요. 겉모습이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려. 맞아. 나도 그걸 배웠어. 존슨이 동의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두 사람이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나야, 약속해줘. 존슨이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의사가 된 후에도 지금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아줘. 약속할게요. 미나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약속해주세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뭘?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당연히 그럴 거야. 존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생각했을까요? 오만한 억만장자와 무시받던 17살 소녀가 이렇게 서로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 말이에요. 미나는 이제 세계 최고의 의대에서 공부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둘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결과는 필연이었습니다. 선한 마음과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나가 의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존슨의 장학재단을 통해 또 다른 미나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거고요. 때로는 3초면 충분합니다. 3초의 용기가, 3초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미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서울 강남구에 새로 지어진 미나 의료센터 앞에는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존슨이 설립한 미나 의료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였어요. 그 진료소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닥터 박미나였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약을 꼭 드시고 짠 음식은 줄이셔야 해요. 미나가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정말 어리시네요. 할머니 환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20이에요. 하지만 의학 공부는 오래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미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20의 의사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한국 최연소 의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 약속대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들어온 것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남성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재빨리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미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미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남성이 걱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병원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비용은 저희 재단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미나가 안심시켰습니다. 미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서 남성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보냈어요. 미나야, 오늘도 고생했구나. 진료가 끝난 후 할머니가 미나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안 힘들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미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미나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진료소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이준호 과장님. 미나가 반가워했습니다. 미나야, 오랜만이다. 이준호 과장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나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을 봤구나. 이준호 과장이 진료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네. 내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말이야. 이준호 과장이 추억에 잠겼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무시했지. 이준호 과장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미나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 덕분에 존슨 씨도 살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준호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미나가 반가워했습니다. 김수진. 미나 의료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대 2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미나에게 인사했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미나가 물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선배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너도 충분히 될 수 있어. 미나가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모든 걸 해낼 수 있었어요? 수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미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미나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 쉽지 않았어.
미나가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 미나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있었고 박 간호사님 같은 분들이 기회를 주셨어. 미나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다는 거야. 미나가 핵심을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였거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선배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된 거야. 미나가 웃었습니다. 마음이 진짜라면 언젠가는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때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 존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미나, 다음 주에 한국에 갈 예정이야. 새로운 장학생들을 만나고 싶어. 시간 되면 만나자. 미나가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버트 아저씨에게서 온 메시지야. 미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참 고마운 분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미나가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오만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한 분이 되셨어요. 미나가 존슨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어. 미나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나 의료센터의 하루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수진이 환자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야.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말이야.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이 진료소를 시작할 때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올까 걱정했거든. 미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약이 한 달씩 밀릴 정도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뿌듯해. 미나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미나처럼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선배님이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든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했으니까 나설 수밖에 없었지. 미나가 회상했습니다. 그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네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어.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미나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미나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고, 미나는 그들을 정성껏 치료할 거예요. 그리고 수진 같은 후배들이 미나를 보며 꿈을 키워갈 거고요. 이것이 바로 선순환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연결고리 말이에요. 같은 시각, 미국 뉴욕. 로버트 존슨은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서 특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미나 의료장학재단의 임원들이었어요. 올해 장학생 지원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네요. 존슨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모든 지원자를 다 도와줄 수는 없을까? 존슨이 물었습니다. 예산을 늘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을 2배로 늘리자. 존슨이 결정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럼 올해 재단 예산이 10억 달러가 넘는데. 상관없어.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존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발하자. 존슨이 지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존슨은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미나가 보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미나 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존슨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국에서 온 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존슨이 의아했습니다. 박 간호사라는 분이십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존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분, 빨리 모셔와. 잠시 후, 박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미나를 처음 믿어준 그 베테랑 간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존슨님.
박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미국까지 오셨어요? 존슨이 반가워했습니다. 미나 때문에 왔어요. 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미나가 무슨 일이라도? 존슨이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박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미나가 한국에서 정말 훌륭하게 일하고 있어요.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행이네요. 존슨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미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박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더 늘려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지원하겠어요. 정말요? 박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미나가 하는 일인데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존슨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간호사가 깊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때 박 간호사님이 미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존슨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나가 워낙 특별한 아이였어요. 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특별해요. 존슨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미나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박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거 아니었나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더 큰 꿈이 있었어요. 박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꿈이요?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거였어요. 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존슨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꿈이네요. 그래서 지금도 무료로 진료하고 있는 거예요. 박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돈을 받고 진료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하고 있어요. 존슨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미나답네요. 그런 미나를 도와주시는 존슨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받은 도움을 갚고 있을 뿐이에요. 존슨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슨님 덕분에 꿈을 이루고 있어요. 박 간호사가 강조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존슨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거라고요. 박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그런 깨달음을 주었군요. 네, 그 아이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존슨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존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로버트 아저씨, 오늘 정말 특별한 환자를 만났어요. 5살 아이인데 의학에 관심이 많아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존슨이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네요. 존슨이 박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미나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박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럼 좋겠어요. 미나 같은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질 테니까요. 존슨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박 간호사가 동의했습니다. 존슨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빌딩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박 간호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존슨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는 정말 오만했어요. 존슨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고, 특히 미나 같은 어린 사람들은 더욱 무시했죠. 박 간호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저를 바꿔놨어요. 존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진정한 가치가 뭔지 보여줬어요. 어떤 가치요? 박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의 의미요. 존슨이 대답했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소중한 거였어요. 박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그런 걸 가르쳐 준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존슨이 말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거요. 정말 멋진 변화네요. 박 간호사가 감탄했습니다. 그 모든 건 미나 덕분이에요. 존슨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뉴욕의 밤이 시작되었어요. 박 간호사님, 내일 한국으로 함께 가시겠어요? 존슨이 제안했습니다. 네, 미나를 만나러 가려고 하거든요.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좋아요.
박 간호사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비행기로 출발하죠. 존슨이 결정했습니다. 미나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박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존슨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미나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미나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나 같은 꿈을 가진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기대돼요. 존슨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미나와 존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죠. 내일 존슨이 한국에 도착하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언제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말이에요.